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7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융주의 날이었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고배당주들의 어떤 약진이 나왔습니다. 고배당주에 대해서 은행주, 증권주 얘기를 좀 안 드렸는데, 은행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도 또 추가로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역대급으로 쌓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배당은 사상 최대로 나올 것 같고, 자본 실적도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제가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금융주를 제가 1년 내내 추천을 많이 해드렸고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습니다. 금융주가 지금 은행주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안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 엄청난 아파트들의 엄청난 아파트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주담대로 사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무이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쏠쏠합니다. 그거의 토대로 은행주가 계속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고, 뭐 어떤 대출금리 간의 어떤 차이, 뭐 스프레드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쨌든 그게 기반이 안 돼 있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죠. 금리도 인상되는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은행주들은 계속 좋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저는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해 보이고요. 어쨌든 연말에 지금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최근에 오늘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은행주들의 약진, 반대로 이것과 완전 정반대로 지금 기술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주들의 어떤 급락은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나마 셀트리온은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적으로 뭐 지금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보시면 무상증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말도 안 되게 올렸지만 실적으로 40만 원까지 간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4만 5천 원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는 이런 모습이, 자칫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떤 가상자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셀리버리도 지금 뭔가 특별하게 약이 팔리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매출은 없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신규 연구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전 고점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되 손절 라인은 꼭 잡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박셀바이오의 어떤 이 움직임과 지금 나오는 코인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모습들이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이라든지 무슨 리플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전저점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셀바이오는 재무제표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기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을 약을 만들었는지, 무엇을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박셀바이오 회사에서 나중에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받겠지만, 그래서 뭘 팔고 있는데 라고 봤을 때는 아직 나온 제품이 없는 거죠. 가상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손에 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는 뭐 그거는 너무나도 너무 좋겠죠. 하지만 안 됐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NK바이오, 뭐 LMK바이오, 신풍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신풍제약 약이 나왔나요? 지금 약이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럼 이거는 끝이 어딜지, 또 여기서 또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겠죠. 3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손을 댄다면 무조건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카카오 쪽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늘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 지금 55조 영업이익, 이때 거품기업 115조 거품기업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했느냐?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42동 평균선도 이탈하네요. 이러면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이제 100조, 110조가 좀 넘나요? 볼까요? 뭐 카카오 게임즈 6조, 현재 100조, 110조, 110조, 111조 정도 되네요. 예, 이 영상을 작성할 때 몇 조였죠? 그럼 한 10조 정도 빠졌나 볼까요? 네. 115조, 한 5조 정도 빠졌네요. 그렇죠? 근데 약 영업이 7천억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 카카오페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네. 올라온 이 왜 올렸을까요? 전 이 왜 올렸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올린 이유가 뭘까? 대체 왜 올렸을까? 왜 올렸을까? 저는 이걸 히트를 흥행을 시켜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연기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금이 과연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연기금이 정말 오랜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한다면 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페이 쪽이 뭐 그래 10년 이상, 20년 이상 정말 초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카카오페이가 그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투자를 한다면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점점 이 대주주들이 나오고 있죠. 예. 뭔가 이게 왜 그 사람들은 나올까? 왜 나왔을까? 저는 그것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카카오뱅크도 이제 지분이 다 나왔죠. 예. 그 지금 넷마블 쪽에서 물량을 다 이제 그냥 뭐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카뱅으로 뭐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왜 나오겠습니까? 넷마블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현금화 시켜서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넷마블에서 이걸 투자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블락딜로 다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그래도 뭐 외국인은 샀고 뭐 앞으로 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래요. 뭐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를 기반으로 은행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다 치겠습니다. 10년 뒤에 카카오뱅크를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과연 얼마나 돈을 벌고 있을까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30조짜리 회사가 3조 돈을 벌기도 힘들 거예요. 네. 은행들이 지금 이 막강한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뭐 신한은행이 20조의 자산을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은행을 다 바꿀까요? 은행에 대한 특수한 성질이 있는데 올해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최초로 개설한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만 쓰겠죠. 그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대가 계속 교체되고 이제 그동안 국민은행 썼던 사람들, 신한은행 썼던 사람들, 은행에 썼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뱅크로 시작된 사람들은 계속 카카오뱅크를 쓰고 계속 카카오뱅크 사용자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지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또한 신한지주나 국민은행은 이 인터넷 뱅킹 뭔가 이 어떤 모바일적인 어떤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를 안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놓고 그냥 카카오뱅크가 다 가져가게끔 둘 거냐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누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이미 이 과정에 이 중간에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는 이 재무제표로 버틸 수 있는 그 체력, 그 투자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신뢰도, 기대감에 반하는 어떤 지금까지 투자 수익에 부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요. 초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에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횡보한다거나 조금 조정을 받은 채로 그냥 계속 가버린다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라는 제도도 있고요. 뭐 지금 실적 대비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부침이 심한 곳입니다. 급등도 할 수 있지만 급락도 할 수 있어요. 급락을 했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재무제표, 이 멀티플로. 지금 뭐 PR, EV, EBITDA 뭐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쪽은 뭐 거의 바이오주를 능가하거든요. 이게 바이오주가 약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약이 안 나왔을 때 이 나오는 실망 매물이나 카카오 쪽에서 나왔던 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성장하지 않아서 나오는 악성 매물이 나오거나 실망 매물이 나와버리면 버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바이오주에서 나왔던 이런 엄청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카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한다거나 한다는 것, 뭐 지금 장기적으로 큰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뭐 신규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포트폴리오상 비중상 뭐 5%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 좀 모를까,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이런 몰락과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카카오 쪽에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복 잘 쉬십시오.